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의 중개라는 활동, 그걸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일반 중개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법정서식은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법정서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에 있어서도요,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하는 법정서식이 존재했습니다. 거래 확인 설명은요, 확인 설명서가 무려 몇 종류나? 4종류의 법정서식이 있었어요. 근데 거래 계약은 법정서식이 있었다 없었다? 일단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성교부 보존에 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없었어요. 법정서식은 있으나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다. 심지어 의뢰인이 요청했을지조차도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없다. 그거였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작성 몇 부? 2부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였어요. 확인설명서 몇 부? 3부 이상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 3부 이상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몇 년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임의 작성 여부입니다. 법정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작성이 가능했어요. 전속중개계약은 임의 작성 불가능해요. 반드시 법정서식만 써야 하고 자구수정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 임의 작성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에 정해있는 저 4가지 서식만 써야 돼요. 거래계약 이건 임의 작성할 수밖에 없어. 왜? 서식은 없고 의무는 있으니까. 확인 설명에 있어서의 법정 서식과에 관련된 이야기야. 예, 맞아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네 번째죠.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필수적 기재사항이야. 예,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수업했어? 중이모의 가수아이가 있는데 잘생겼다. 준수하다. 중이모의 가수는 준수하다. 그거였어요. 여기는요. 법정서식만 써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 문제가 안 생겨. 여기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 특수한 표현의 문제였어요. 그 특수한 표현의 문제는요.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이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다른 데는. 여기도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저 특수 표현이 일반 중개계약과 거래계약만 있는데 여기에 차이점, 일반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있어서의 그 법정 서식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여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야. 저기엔 그거 없어. 왜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당연히 누가 이거 쓰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러나 거래계약은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를 반드시 끼고 거래계약을 맺어 아니면 자기들끼리 맺을 수도 있어. 자기들끼리 맺을 적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표준이 되는 서식 같은 거 안 정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일반 중개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문제는요, 개업공과 누구의 문제다? 의뢰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거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누구다? 권리 취득 의뢰인과 권리 이전 의뢰인과의 문제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이 집을 이제 팔고 사기로 했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나는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야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명 날인의 문제로서 여기에는요, 서명 또는 날인, 여기는 여기 서명 및 날인의 문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위반의 문제로 여기는 위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에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은 원칙은 뭐요? 예외적으로 임등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들어가. 그 다음 확인 설명에 있어서는요, 개업공의 경우에는요, 원칙은 뭐냐면 업무정지야. 그리고 예외적으로 딱 하나만큼은 $500만 이하 과태료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의 문제도 있어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가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등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가 여기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이야기들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중개는 뭐로 출발한다? 중개계약으로 출발해서 뭘 거쳐서?
확인 설명을 거쳐서 무엇으로? 거래 계약으로 중개가 완성되는 저 일련의 활동 속에서 여기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근데 임등치가 한 게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임등치는 뭐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하려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라는 공개 의무 위반만큼은 뭐다? 임등치였어요. 됐어요? 여기도 원칙적으로 다 뭐야? 업무정지인데 여기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게?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저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어요. 거래 계약에 있어서요, 원칙적 업무 정지요. 근데 여기도 임등치가 하나 있었어. 요 임의적 등록 취소 하나가 이게 뭐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의 문제입니다. 저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는요, 중개계약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격 정지 사유가 2개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못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자격 정지 사유였어요. 소속의 경우. 두 번째로는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자격정지가 2개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거래계약서 거짓, 그 다음에 이중작성. 두 번째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에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저 일련의 활동 속에 절대적 등록 취소 같은 거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틀려.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라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없어. 여기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원칙이야. 심지어 여러분들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는 뭐냐면 언니 모르겠다. 임등치는 뭐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얘기는 등록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등치는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야. 그렇다면 결국 임등치도 업무정지 사유니까 중개계약에서는 뭐 잘못하면 업무정지라면 다 뭐야? 다 맞는 거야. 여기도 어떤 거야? 임등치가 업무정지라면 다 맞는 거야. 사실 임등치는 그 자체로 업무정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야. 거래계약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또는 이중으로 작성했을 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OX. 오야 그게. 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뭐니까?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업무정지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업무정지야. 뭐만 빼고.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저거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의 관계에서는요, 과태료 처분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타인과 사인과의 관계 속에서 과태료가 있다? 있을래야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의 정신상태를 갖다가 의심해봐야 돼. 아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이거 하게 되면 자격정지다.
여러분들 과태료가 센 거야? 업무정지나 자격정지가 센 거야? 훨씬 센 거야, 정지가. 자격정지, 즉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얘는 자격정지로 세고 개업공인중개사 500만 원 이하가 말도 안 돼요. 형평도 안 맞을 뿐더러 사인과의 관계를 과태료로 규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따위로 써놨어. 공인중개사법은 개정되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3교시까지 그냥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놀릴 거야. 이제 슬슬 놀 거야. 금지행위 하나 갖고. 뭐 가지고? 금지행위 하나 가지고 놀 건데 그 금지행위에 대한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엉망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요. 네. 일단 이것이 여러분들 중개계약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 속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를 아니요 몇 페이지냐면 39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펼치셨나요? 거기 보시면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요. 자, 금지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자, 금지행위는요, 제가 가능한 한 칠판에 필기 안 할 거야. 필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고요, 여러분들한테요, 금지행위는 법이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수업할 적에 머리를 열고 있어야 돼. 예, 머리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귀만 열면 안 되고 머리를 열어야 돼. 자, 금지행위는요. 중개사법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이중 등록하면 돼, 안 돼?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돼, 안 돼? 이런 걸 통칭하여 금지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금지행위는 중개사법 33조에 적혀있는 7가지 내용만 갖고 금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행위의 특징, 먼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금지행위의 특징은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요, 공범을 처벌하지 않아요. 과실범, 미수범, 공범 처벌한다, 안 한다. 저게 특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일단 39페이지에 2번을 보실래요? 금지행위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 예,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 알면서라고 돼 있어. 그죠? 예, 모르고 하면 그러니까 금지행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얘기야. 다시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 근데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 할 때 알 수 있었다는 거는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그걸 과실이라고 해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얘기야. 알았거나가 고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알면서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야 과실범 처벌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금지행위 아니야. 두 번째는요, 미수범 처벌 없어요. 뭐라고요? 미수범. 미수범은요, 이거야. 자, 몇 번을 읽어보냐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3번을 봅시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받는 행위야.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봐봐. 절 좀 보셔. 제가요, 언니가 개업공인중개사고 내가 의뢰인이야. 내 물건 팔아주셔. 우리 저기 아파트 2억에 좀 팔아주셔 했어. 여러분들 주택의 경우 어느 분은 내 손에다가 저기를 붙여놨어? 머리카락을. 2억이면은요,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가 80이요. 법정수수료 얼마야? 80. 언니한테 내 집 팔아주셔. 내가 이런 거야. 언니, 내 집 팔아면 내가 200 드릴게.
그럼 언니는 법정 수수료가 80이니까 절대 NO 할까? 아니면 감사히 받겠소 할까? 자, 수수료 실비 초과로 걸린다 안 걸린다? 아직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줬어? 약정만 했죠. 수수료 실비 초과에 대한 약정만 했을 시에는 금지행위가 아니다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줘야만 걸려. 미수범 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범 처벌이 없다. 자, 공범 처벌이 없다는 건 이제 공범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종범, 교사범, 그리고 공동정범 이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서 다 이제 공범이라고 하는데 종범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망봐준 게 종범이야. 교사범은 꼬신 사람이야. 교사범은 뭐 한 사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교사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꼬신 자 얘기가 요구한 자가 나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명의신탁에 보면은 부동산 실거래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에 관한 등기에 관한 법률. 그죠? 거기에 보면은 명의신탁에 보면은요, 교사범과 종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 게 있어. 교사범은 어떤 거냐면 꼬신 자야. 예를 들면 이거야. 와이프가 뭐냐면은 신랑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와이프가 신랑을 맨날 쪼는 거야. 남들은 중개수수료 80만원짜리 100만원도 150만원도 잘만 받던데 당신은 왜 맨날 고나물에 고밥이냐? 그거 80만원에서 단돈 한 푼도 못 받고. 이번에 법정수수료 한번 듬뿍 받아봐. 신랑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이제 수수료가 100만원짜리인데 마음이 약해서 110만원 받았어. 얼마 더 받았어? 걸렸네? 그러면 와이프는 교사범으로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금지행위의 당사자는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여러분들 아까요. 제가 제목을 다시 읽어보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39페이지의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누구요? 개소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요. 즉 무등록자나 일반인은 금지행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자나 일반인 금지행위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금지행위는요. 이것이 직접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인데 100만 원 받고서 거래를 시켰어. 금지행위 저질렀어요. 거래계약 무효다? 거래계약 무효냐고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의 경우에도요.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야. 전체 수수료가 무효다 아니면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적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효력, 이건 뭐냐? 어디까지나 민법에 의해서 결정인 거야. 네 번째로는요. 기수매무 서직상투 이렇게 나눠서요. 여기는요 1학년 1반이고 여기는 3학년 3반입니다. 서직상투는 몇 학년 몇 반? 기수매무가 1학년 1반. 말탄 기수가 옷매무시는 깔끔해. 손에는 책 들었어. 머리에는 상투 틀었어.
기수매무, 서직상투 해서요. 기망, 수수료, 실비, 초과, 매매를 업으로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 부동산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작 행위를 일컬어서 금지행위라고 해요. 다섯 번째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자격정지입니다. 자, 행정처분으로 저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저 얘기는 좀 논해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임의적 등록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 어떤 게 더 센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좀 약한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임등치니까. 왜냐면 공인중개사법의 3학년 3반이라는 저게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아닙니까? 저거 6개밖에 없어요. 그 6개 중에 4개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금지행위에 있어요. 저 엄청난 죄야. 여러분들 징역살이 3년 한다고 생각해봐. 그죠? 군대 2년 갔다 오는 것도 지겨운데. 그래요. 저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임등치냐? 그거는요, 다른 죄들은 온, 오프야. 그런데 금지행위는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죄의 양과 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금지행위의 특징이에요. 자, 절 좀 보시오.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은 이중 등록을 요만큼 했다, 이만큼 했다, 아주 많이 했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니면 이중 등록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야? 했다, 안 했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아까 3번 읽은 게 뭐냐면 거래 사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라 그랬죠. 자, 중개 수수료가 얼마냐면 80만 원이었어. A라는 친구는 100만 원 받았어. B라는 친구는 200만 원 받았어. 죄가 같나요? 50보 100보로 같은 거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들게. 중개 수수료 딱 두둑해 보니까 79만 9천 원이야. 얼마? 79만 9천 원이야. 예, 79만 9천 원인데 저쪽에서 중개 수수료 79만 9천 원 달라니까 80만 원 준 거야. 딱 찾아보니까 호주머니에 1,000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만 아이 1,000원 됐어요. 가지세요 그랬어. 수수료 실비 초과한 거요? 안 한 거요? 한 거야. 79만 9천 원인데 얼마 받았어? 80만 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수수료 실비 초과했잖아. 그럼 아까 그 경우하고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있죠. 죄의 양과 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걸 갖다가 쾌도 단마해가지고선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면은 1,000원 때문에 어떤 일 벌어질 수 있어? 빼도 박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임등치라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니까 등록 취소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 대신에 업무정지도 업무정지 해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정도 업무정지 시켜야 돼? 1,000원 더 받은 걸로? 안 시켜도 되거든.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의적 등록 취소로 놓았을 뿐이지 저게 죄가 가벼워서 임등치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속도 마찬가지요. 자격정지 어쩔 수 없어서 자격정지로 놓은 것뿐이야. 한마디로 금지행위는 막강한 죄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금지행위에 대한 서론이라면 이걸 토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금지행위의 개별적인 한 개 한 개 사항을 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적혀있냐면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바로 요거예요. 요거 기수매무의 매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요. 자, 여러분들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 예, 머릿속에다 쓰고, 예? 제가 금지행위 문제를 일부러 8문제인가를 냈을 거예요. 일부러. 가능한 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취급하라고 일부러 많이 냈어요. 자, 첫째 뭐냐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일단, 금지행위는요, 법에 뭐, 어떻게 써있냐가 중요해. 자, 중개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금지행위요? 아니요?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쌀 가게를 해. 금지행위 아니야. 왜? 쌀은 쌀 팔고 살 거 아니야, 쌀 가게 하면.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잖아. 근데 쌀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중개대상물이 뭐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땐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일단. 됐어요? 두 번째는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야. 무엇을? 매매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임대를 업으로 했다면 금지행위 아니야. 모든 거래를 중개대상물 거래하는 것이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요. 그 중에서 거래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죠. 예, 전세계약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거래들 중에서 뭐 한 거? 매매, 중개대상물 매매하는 게 금지행위야. 자, 새로운 양반들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참 이거 수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하는 사람인 줄 알아. 중개대상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매매하는 사람이야, 중개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 보시오. A와 B가 집을 서로 사고 팔아. 이게 뭐야? 이걸 가운데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한다? 도와줘. 중개를 할 뿐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해야 돼? 중개를 안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가 위치에 놓이는 거야. 자기가 집을 팔고 사는 이 위치에 놓이면 돼?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거야. 언니가 집 팔아주시 하고 3억짜리 집을 팔아달래. 딱 보니까 이거는 3억 5천에 팔아도 돼.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른 어떻게 해버려? 팔아줘? 아니면 지가 사? 지가 사가지고 얼마에? 3억 5천에 남한테 팔아. 이 짓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매매하지 말고 뭐 해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다시 여러분들의 로망이 뭐야?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노릇만 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장만하는 거잖아. 빌딩. 그럼 빌딩 이거 자기 혼자 다 쓸 거야? 뭐 할 거야? 다 임대 줄 거 아니야, 이거 임대. 그럼 저거 못해?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가 아니야. 뭐 하는 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집을 팔고 사고 자기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 집 팔고 사고 이거 안 해. 그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그래서 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금지행위니까 여러분들 안 할 거죠? 그치, 해야지.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말도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행위라고 된 것만 열심히 하면 돈 벌어. 아니 문제야 이거야. 하여간에요. 됐어요. 매매지 모든 임대나 교환까지 포함한 건 아니에요. 됐어요? 세 번째로는 업이야. 중개대상물 매매를 무엇으로? 업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 못한다면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돈 벌어도 아파트 평수 늘려가지고 이사 못 가. 왜? 이사 가려면 자기 집 어떻게 해야 돼? 팔아. 팔면 그게 매매하냐? 그리고 이사 가려면 다른 집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매매하냐? 그래서 그것까지 금지한다? 중개대상물 매매까지는 용서해줘요. 근데 그 매매를 무엇으로 했을 때?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로 다 돈벌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판례는요. 업에 대해서 판단을 매매를 업으로 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횟수와 태양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횟수와 태양. 여러분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첫날 수업할 때 판례가 중개업인지 아닌지 판단 어떻게 하냐면 우연한 기회에 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그렇게 수업했어요. 그때는 우연한 기회야. 중개업에서의 업의 판단은. 근데 금지행위 여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 할 때 그 업으로서 할 때 그 업의 판단은 횟수와 태양으로 자, 절 좀 보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동안 집을 팔구사구 다섯 번 했어. 그 정도면 매매를 업으로 한 거야? 아니야. 그게 횟수야. 근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집을 1년 동안 팔구사구 두 번 했어. 매매를 업으로 한 거야? 아니야. 아닌지 긴지 헷갈려. 그죠? 아닌지 긴지가 여기 헷갈린단 말이오. 그게 두 번째가 그래서 태양을 보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을 팔고 샀는데 보니까 한 번도 주민등록 이전이 된 적이 없네. 그 얘기는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그건 뭐야? 매매를 업으로 한 거예요. 태양이 보여줘. 아, 근데 보니까 주민등록 이전이 된 거야. 그래서 뜯어봤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야. 애하고 와이프하고가 호주로다가 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가서 넓은 집 혼자 살기 뭐하잖아. 그러니까 평수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사를 했어. 그랬는데 이사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있는데 두 번째 이사는 또 왜 하게 됐냐. 아, 장모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이제 아프셔서 수술을 하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효자야. 자기 부모도 아닌 장모님인데 병원비 대느라고 집을 팔았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년 동안 두 번 이사를 한 것이 매매를 업으로 했나요? 아니나요? 그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가 뭐냐? 그 상태할 때 태고, 양은 뭐냐? 모양할 때 양이야. 그래서 횟수와 태양에 의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는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임등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법원에서 이게 이루어져. 재판이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되는데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결격사유해상에서 등록이 취소돼 버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여기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어떻게 딴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마저 취소돼요. 결국은. 근데 그거는 금지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거 받아서야. 금지행위로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저거야. 어쨌든 그렇게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문제는요, 때로 헷갈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때로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사고 팔아. 사고 팔아. 금지행위다, 아니다? 예?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라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은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금지행위다, 아니다.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날 수업한 거야. 첫날 수업한 게 있겠어? 그러니 여러분들 있잖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첫날 수업했으니까 첫날 수업한 걸로 끝나. 오늘 또 해. 오늘 또 하잖아. 여러분들 이걸로 끝날까요? 다음에 또 할까요? 내일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해서 시험 보는 날 어떻게 하면 돼? 시험 보는 날 기억하면 되는 거야. 시험 보는 날 기억하게 해주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시험 끝난 다음에 잊어버려야지. 이거 기억해도 뭐래 이런 거. 이거 써먹어? 하등에 소용없어.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분양권은 장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얘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중개는 하는 거야 얼마든지. 분양권은 장래 건물이니까. 그런데 분양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 하고 지가 사고 팔고 요거 하는데 안 돼. 안 돼. 뭐에 해당해서? 여기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여행에 해당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 아닌 거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땐 금지행위 아니다야. 근데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뭐다? 금지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하는 것이 금지행위지. 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행위지. 중개대상물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까지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했는데 단순 매매에 그쳤을 지에는 뭐에 그쳤을지? 업까지 안 가고 자기가 살 집을 사고 자기가 팔던 집을 팔고 하는 그런 단순 매매에 그쳤을 때는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업인가 여부는 매매를 업으로 했다 할 때 업인가 여부는 뭐로 판단한다? 횟수와 태양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보유 기간의 차이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에 2번 집을 팔고 샀다? 그럼 평균 2번 팔고 산 거죠? 근데 8년 동안 12번 사서 5번 팔았어. 그러면 8년 동안 12번 산 거면은 1년에 평균 집 하면 한 번 반이잖아. 근데 12번 사서 5번 팔았어? 이거 매매를 업으로 한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매매를 업으로 했다는 판례가 있어. 왜? 보유기간이 어땠어? 예, 그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그 보유기간 짧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횟수와 태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판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동영상 촬영하니까 내가 그걸 웬만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횟수와 태양에 의해서 판단한다. 두 번째. 자, 거기 두 번째 걸 보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게 적혀 있죠. 거기 그걸 묶으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묶으셨어? 그걸 묶고 거기다 무등록자라고 쓰세요. 뭐라고 써요? 무등록자. 자, 무등록자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등록자는요, 3학년 3반이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이 무등록자는요, 등록이 없는 자, 이게 등록이 없다 이것만으로 무등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록한 적 있어 없어? 그래, 여러분들 무등록자야? 그럼 여기 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다 해당하겠네? 등록 없다가 무등록자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등록 없는데 중개업 하는 사람들 시중에 가면 많아 적어. 원주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근데 우리 동네는 되게 많아. 그래요. 이 무등록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했어 안 했어? 근데 뭐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무등록자야. 근데 그 무등록자인 사실을 어떻게? 알면서 협조를 하는 거야. 어떠면서요? 알면서. 근데요, 이 무등록자와 협조하는 행위는 거기에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첫째 뭐라고 적혀 있냐?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적혀 있냐?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의 유형은 두 가지다. 그에게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의 유형입니다. 자, 일단 이걸 봅시다.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다. 여러분들, 받다. 받다. 이걸 명사로 하면 뭐요? 중개 의뢰의 접수. 이게 다른 말로 뭐요? 뭐요? 예, 실무적으로 중개 계약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중개 의뢰의 접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최소한의 단계로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조사 확인이나 확인 설명은 있어야 한다. OX, X야. 뭐만 있어도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는 중개 계약만 있어도 무등록자와 협력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또는 과실로 협조했을 시에는 무등록자와 협력한 행위다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등록자가요. 자, 여기 보시오. 여기 아파트요. 단지요. 여기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여기 A, B, C 이렇게 세 명이 쓰고 있어. 근데 A가 이 사람이 무등록자야. 근데 B는 여기 이 사람 A 옆에서 이걸 10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등록자인 사실을 몰라. 얘는 알아. 얘는 여기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여기 사무실 차린 지. 그래도 여기 10년이나 같이 있어서도 몰라. 얘가 무등록자인지를. 얘는 알아.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왜? 이 친구는 두뇌. 나 같은 놈이요. 근데 여긴 아주 기민하고 아주 똑똑해.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무등록자가 이 사람이 B한테 물건 갖고 온 거야. 이거 팔아줘. 이거 내가 잘해줄게. 물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C한테도 갖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B는 그걸 받아놓으면서 물건이 딱 살펴봤어. 확인을 한 거예요. 좋은 거야. 대장도 띄워보고 뭐도 하고 해서 이걸 팔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사람도 대고 뭐하고 했어요. B, 무등록자와 협력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왜? 몰랐잖아. 몰랐을 땐 협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C는요. 무등록자가 이거 갖고 왔을 때 난 너랑 계약 안 해. 가!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거기 놓고 가시오 그랬을까? 거기 놓고 가시오 그랬어. C는요. 그리고 쳐다도 안 봤어. C는 무등록자와 협력했다 안 했다? 협력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놓고 가랬잖아. 중개 의뢰를 어떻게 했어? 접수받았어요. 무등록자와 협력했어요.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가 되려면 중개 계약만으로 이루어져야 돼. 최소한의 단계로서의 조사 확인이나 확인 설명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야. 예? 받기만 해도 무등록자와 협력했대요. 고쳐야 돼요. 하지만 무등록자와 저건 어쩔 수 없이 협력한 행위가 돼요. 됐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무등록자와 협력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조사 확인이나 확인 설명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OX. X야! 중개계약만 있어도 무등록자와 협력한 행위입니다. 라는 게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다 이 말이지 이 말로 좋은 얘기야. 고쳐야 돼. 아주 나쁜 거예요. 이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래요. 두 번째는요.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요. 조카가 시험 붙었어. 그러니까 삼촌이 부르는 거야. 야, 너 와. 일하자. 우리 사무실 내서. 누구 이름으로 내겠어? 조카가 시험 붙었는데 조카 이름으로 내지. 그러니까 그 사무소의 사장님은 누구야? 내 삼촌이요, 조카요? 실질적 사장님. 내 삼촌. 조카는 바지 사장이지. 그러니까 중개업을 누가 다 해버려? 삼촌이 다 하다가 도장 찍을 때 있을 때 누구 거? 조카 불러. 한마디로 그에게, 무등록자에게 조카는 삼촌이 무등록자인 거 알아 몰라? 알면서 그에게 뭘 이용케 하고 있어?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현실 속에선 등록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와 구별이 안 가요,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에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라고 나오면 O인 줄 알아. O야 X야. 이거 O가 아니라 뭐야 이건?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등록증 양도대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건 등록증 양도대여예요. 이건 자격증 양도대여예요. 이건 금지행위예요. 세 개는 같다 다르다. 세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 이거는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이거는 절등치요. 이건 자격 취소요. 이건 금지행위니까 뭐요? 임등치요. 세 개가 달라. 우리 눈엔 달라 같아. 현실 속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법에 써놓은 건 이게 법에 적혀 있어요. 봐요. 여러분들. 자,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7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빨리 펼쳐요. 또 시간 가고 있습니다. 펼치셨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증 양도대여 동그라미 1번 찾았죠? 기억을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뭐래요 그게? 자격증 양도대여래요. 뭐라고요? 자격증 양도대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안 써놓으셨네. 등록증 양도대여.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뭘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일단, 이거요. 예. 시험 속에서 인원과 이거 현실 속에서는 이거 구별한다 못한다. 현실 속에서는 구별 못해요. 그런데 시험 속에서는 구별이 돼. 시험 속에서는 일단 양도대여는 4고 금지행위는 2야. 4가 커, 2가 커. 4는 절등치고 2는 임등치야. 됐어요? 뭐로 구별한다? 4와 2, 사용, 이용으로 구별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사자가 들어갔을 땐 양도대여인데 자격증 양도대여인지 등록증 양도대여인지는 등록은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출발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야. 자격은 누구? 공인중개사였다는 거요. 여러분들 그거는 계속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 속에는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들어있어서 그게 기출문제였댔어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댔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나요? 금지 행위로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나요? 왜? 자기 명의를 어떻게 했어? 이자가 들어갔잖아. 이게 임등치라는 거예요. 고생하셨어. 10분간 쉬겠습니다.